그동안 그 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줬고 때로는 권력의 탄압 과정에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심지어 계십니다. 뭐 악마다 뭐 이런. 예. 그러나 제가 40년 동안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삶 자체가 그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 온 드라마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 상황, 당내 상황 좀 얘기를 네네.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대표 8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2명의 후보가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고요. 일단 찐명 대전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바람직한가요? 아직 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다 찐명입니다 사실. 아 그래요? 지금은 다 찐명이 됐나요? 뭐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 모든 국회의원들 네. 당원들이 일심동체가 돼갖고 네. 네. 약간 농도는 있잖아요. 찐명, 완전 찐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살짝 그냥 뭐 이렇게 그 농도가 있는데 두 분 다 워낙 찐명이시라. 제가 보기엔 뭐 큰 차이 없습니다. 어쨌든 다 두 분 다 뭐 대통령하고 잘 소통되었던 분이고 예. 최고위원으로서 또는 원내대표로서 당 대표였던 대통령과 소통돼 왔기 때문에 뭐 어느 분이 되든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그 두 분의 색깔이 워낙 다르잖아요. 또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정청래 후보부터. 뭐 굉장히 추진력 강하죠. 예. 또 열정도 있고 네. 개혁 의지가 남다른 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같은 카리스마. 네, 뭐 비슷한 측면도 있죠. 네. 어쨌든 굉장히 그 과감한 개혁에 네. 어떤 적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박찬대 후보도 원내대표 시절 정말 또 추진력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또 네. 그러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을 또 잘 만들어내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저는 뭐 비슷하고 또 대통령과 잘 소통될 거기 때문에 좀 대통령과의 소통 관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야당과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다 두 분 일각에서는 뭐 정청래 후보가 야당과 소통에서는 박찬대 후보보다는 좀 조금 부족한 게 아니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했는데요. 네. 네. 그래서 정청래 우리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사실입니다. 상황 판단도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네. 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한 명은 강하고 한 명은 부드럽고 네네. 또 한 명은 뭐 두 분 다 추진력 강하시지만 한 명은 좀 세게 가실 것 같고 한 명은 좀 이렇게 유하게 부드럽게 갈 것 같고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힘과 어떻게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협치를 해서 정부를 잘 어떤 보좌할 수 있느냐 이런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거 네. 중요한 관심인데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저는 그런 면에서 두 분 다 장점이 있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그 당시 야당이었거든요. 네. 야당이었기 때문에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 여당에서 또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뭐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지금 여당이 됐지 않겠습니까? 이제 충분히 뭐 원래 박찬대 대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또 잘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분이거든요. 아 원내대표 때 정말 많은 걸 보여주셨죠. 네네. 그래서 잘할 거라고 있고 또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고 야당 법사위원장으로서는 또 강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죠 사실요. 또 적극적인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또 대표가 되신다면 두 분 다 강점이 많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안 좋은 상황, 그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되셔도 네. 잘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네네. 받아들이겠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지금 검찰 개혁 뭐 세게 하실 것 같고요. 사법, 언론 뭐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어떤 게 가장 우선입니까? 저는 뭐 일단 언론 개혁은 이건 아니고. 아닌 네. 것 같고요. 네. 언론 개혁. 네, 지금 뭐 거기 들어가 있지도 않고 다만 뭐 방송관계법 개정 문제가 네. 있는데 여야 잘 타협해갖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냥 검찰 개혁이냐 사법 개혁이냐 해서 사법부 사법 개혁이라는 데 대법원에 지난번에나 문제가 됐었던 뭐 법관 증언 문제라든가 또 상고심이 굉장히 늦어지니까 어떻게 신속하게 할 건지 뭐 그 대법관 증언 문제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여야가 잘 타협하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타협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네. 다만 이제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검찰이 지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던 그 시절부터 보면 한 5년간 보였던 행태가 매우 문제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들이 강자의 약하고 약자의 강한 그런 모습들 오히려 정치 권력의 요구에 완전히 순응해갖고 정치적 수사에만 집중하고 했던 게 아닌가.
또 그게 최근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더 검찰 개혁에 네. 검찰 개혁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그걸 바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지금 워낙 검찰이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이 네. 실망을 많이 시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가동 중인 이 3대 특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크잖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러면 내년 봄이나 이때쯤 특검 수사가 다 마무리되면 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검찰 개혁은 뭐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하고 네. 검찰 개혁이 해서 검찰 개혁한다고 해고 하루 아침에 끝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지금 민주당의 기본적인 방향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 또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게 왜냐하면 수사 기소 분리 과정에 있어서 국가의 어떤 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의 수사 역량은 잘 보존이 돼야 됩니다. 국민들을 위해 갖고. 그래서 어떻게 그 절차적인 그 과정에 있어서 좀 부작용이 적게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유보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기소청 내지는 뭐과 또 공소제는 공소청 또는 뭐 중대범죄는 중대범죄 수사청 그렇게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또 그 과도기를 어떻게 잘 또 기존의 검사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또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 건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그렇고 검찰 개혁은 항상 그 정권 초기에 화두였고 시작은 했습니다만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왔고 완전 뒤집혀져 버렸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 법률의 규정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해갖고 시행령을 통해 갖고 다 수사를 다시 원상복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네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특검 이후에 3대 특검 이후에 전국은 좀 더 안정되고 이제 확실한 내란 종식 이후에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될까요? 전 그렇게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최근에 재밌는 표현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대통령하고 뭐 의원님은 워낙 친하시고 잘 아시니까 40년직이시니까 그런 발언을 왜 하셨을까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손오공의 파초선 부채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국무회의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네.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국민만 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그 부분을 강조한 특별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생각을 안 해봐갖고 저는 말에 대해서. 그래요. 근데 그래도 뭐 예상을 하신다면? 아닙니다. 어쨌든 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평상시에 자주 했던 얘기가 헌법 1조, 헌법 10조입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러나 권력을 우리가 위임받은 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다. 네, 네, 네. 늘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목적은 뭐냐?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네. 그게 정치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았든 간에 오직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금 일관된 생각의 표현 아닌가 생각합니다. 헌법 1조와 헌법 10조를 말씀하신 건 의원님의 해석인가요? 아니면은 실제로 대통령이 그 말씀을 자주 하시죠. 자주 하세요? 네네. 헌법 1조와 10조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고 나라 운영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는군요. 네네. 사석에서. 네. 그동안 의원님은 아까도 서두에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걸 좀 옆에서 지켜보겠다. 네네. 그리고서 쓴소리보다는 응원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피력하셨습니다. 아니 박수 치는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말고도 박수 치는 사람 많을 겁니다. 네. 저는 박수는 안 칠 거고요. 네. 다만 흔히들 이제 제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정부의 시스템이 있고 대통령 참모들이 있는데 제가 나서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정부 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들 그 내각이라든가 대통령실 주변에 관련해 갖고 꼭 본인이 알아야 될 사실들 그건 누구도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제가 전달해야겠죠. 사실은. 네네. 네네.
의원님을 모셔놓고 자꾸 당내 상황 여쭤봤고요. 제가 그다음에 대통령 인선 여쭤봤고 40년 지기 뭐 이런 내용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워낙 대통령을 잘 아시고 또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그 누구보다 바라시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지 저희 MBN 시청자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하여튼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유능한 분이십니다. 네. 유능한 분이시고 그동안 그 권력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여줬고 때로는 권력의 탄압 과정에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도 심지어 계십니다. 뭐 악마다 뭐 이런. 예. 그러나 제가 40년 동안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유능하고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삶 자체가 그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 온 드라마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네.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네. 그 과정에서 단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좌절하지 않았고 굴복하지 않았고 네. 정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 초심. 초심 갖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네. 헌신적으로 일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코스피 5천 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꼭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대통령 취임 1년 됐을 때, 1주년 됐을 때, 대통령 초심 잃지 않고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만약 그런 문자를 보내면 또 하트 뿅뿅 받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또 모시도록 하고요.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대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